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시니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하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50살이라는 나이는요, 꽤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죠. 아이들을 키울 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가고 시간도 없고 내 투자할 시간도 없었고 취미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녀들이 떠난 집도 있을 겁니다. 출가를 했을 경우도 있고 독립을 했을 경우도 있겠죠. 두 부부만 남은 경우도 계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따님과 두 분이 거주하는 집도 있었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집 정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 시니어의 입장에서 본인 집을 직접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은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살아온 연수만큼, 살아온 나이만큼 쌓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정리해야 될까요? 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버려지는 물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안 쓰고 이렇게 두셨지? 옛말에 아끼다가 못 된다는 이야기 있죠? 정말 옛날 말이 틀리지 않구나. 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아끼시다가 쓰시지도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집안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고 넣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한 번은 내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속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사실 꽉꽉 채여 있는 공간이 바로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는요, 부모님 두 분의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물 삶아서 나중에 갖다 줘야지 쟁여놓은 것들,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까지 자녀들의 물건, 자녀들의 식재료까지 냉장고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정말 환하게 비어있는 집은 못 봤습니다. 부모님의 냉장고는 그냥 사랑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날짜 지난 거, 곰팡이 난 거, 관리하지 못한 거 그런 식재료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귀했던 시대에 살았던 어머님이 사실 옷걸이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옷걸이를 바꿔서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사용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녹슨 옷걸이 정말 어머니의 나이만큼 오랫동안 사용한 옷걸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알뜰하게 사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집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지난 세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집을 정리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면서 의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너무 허벅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 처방해주고 파스 붙여주고 해서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을 갔대요. 그런데 고관절이 다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긴급 응급수술을 하셔서 6개월 동안 누워 계셨는데요. 오른쪽 왼쪽을 전혀 보지 못하고요.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딸 생각이 나셨대요. 우리 딸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놀랄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전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무조건 예약해 주세요. 저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집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신 후 여행용 가방을 열어봤더니 아니 미리 유품을 거기다 다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엄마가 저랑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 추억의 물건들을 거기다 다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뜬 뜨개 가방, 뜨개 옷 이런 걸 다 모아두었고 어렸을 때 제 한복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엄마가 이걸 미리 다 챙겨서 남겨두셨구나 해서 그 유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내 물건 정리하는 걸 깜빡 잊고 이렇게 살았네요. 아, 정말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싹 정리하고 나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앞으로 내 남은 노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미리 요거는 내 유품이야. 내가 너한테 꼭 남겨주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건 많이 쌓아두시면 쓰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유품 정리해주는 사람들 많던데 뭐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뭐 그거를 지금 나는 건강해요. 난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허리만 좀 아파요.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해.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 집을 가보고 나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자녀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세요. 엄마 집, 아빠 집 갔을 때 너무 걱정되고 답답해요. 명절 때마다 가서 나름대로 정리는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저희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은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집은 이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새 물건은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써야지, 좋은 집 가서 써야지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머님 집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새 우산 박스, 새 수건 박스, 새 양말 박스입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계세요. 그 러닝 표지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땐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광고, 연예인 사진이 아주 옛날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쓰시려고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복은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겠다. 어떠세요? 결혼 한복 아직 50년이 넘었는데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우리가 입을 일 있을까요? 네, 그 한복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식품 유통기한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저희 어머님도요.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유통기한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너무 작게 써놔서.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진 부모님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드시고 탈날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집에 있는 물건들은 언젠가는 다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 버린다. 우리 집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사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집안 곳곳에 물건들은 쌓여져 있다. 네, 옷더미, 그릇더미, 그릇도 탑을 쌓아놓으시고 물건도 탑을 쌓아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베란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모른다. 네, 창고 안에 들어간 물건은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네, 어머님이 한 집에서 부모님이 한 집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사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물건들을 꺼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7번째입니다. 자녀가 출가했어도 그 방은 그대로다. 네, 결혼했지만 다시 명절에 왔을 때 자고 가야지 그 방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비어진 공간, 1년 동안 거의 하루를 쓰고 이틀을 쓰기 위해서 비워놓는 그 공간을 부모님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니어의 집 정리 5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은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의 목적을 생각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혹시 많은 물건을 저장하려고 지금 정리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시려고 하시나요? 시니어의 집 정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의 집 정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시니어들은 이제 물건을 바라보는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혹시 시니어 입장에서 하이 힐을 신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하이 힐 잘 못 신습니다. 네, 신고 나오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제 굽 높은 신발은 신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긴 롱 스커트나 롱 원피스나 롱 코트 어떠세요? 네, 위험하죠. 네, 걸어 다니다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옷, 무거운 코트, 무거운 의류, 또 무거운 그릇 어떠세요? 옛날에 사실 부의 상징, 결혼의 필수 혼수품 크리스탈이었죠. 고가의 크리스탈 용품들을 구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쌓아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따님의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요. 그 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후 정리를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크리스탈이. 근데 크리스탈 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고객님 이거 크리스탈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친정엄마 요번에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식탁하고 소파하고 이 크리스탈 다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냥 이삿짐에다 다 물건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크리스탈은 엄마가 결혼하실 때 혼수로 사온 거고 너무 비싸게 산 거라고 네가 좀 꼭 썼으면 좋겠다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사실은 제가 쓸지는 모르겠어요. 저 스타일은 아니고 엄마가 주시길래 그냥 가지고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저는 집집마다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몇 물건을 발견해요. 그 어머니 세대에서 중요했던 물건, 그 어머니 시대에 유행했던 그릇,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쓸 수 없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집 정리는 물건의 재정립, 재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셔야 돼요. 이제 가벼운 옷, 편한 옷, 내가 자주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중요한 거지 명품 가방, 비싼 옷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집 정리는요, 물건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물건을 잘 사용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니어의 집 정리 2번째, 공간을 재구성하자입니다.
공간을 재구성할 때는요, 가구의 재배치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결혼하면서 혼수품으로 사왔던 자개장을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주고 그때 샀는데 엄청 비쌌어요. 이거는 너무 비싸서 못 버려요. 그런데 자개장의 특징은요, 수납이 별로 잘 안 돼요. 안방의 자리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옷을 많이 걸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 무조건 버려요가 아니라요. 그 공간이 차지하는 만큼보다는 공간을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수납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가 쓰던 방이겠죠. 자녀가 독립하고 난 그 방, 자녀가 출가하고 난 그 방입니다.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창고로 그동안 쌓였던 그 방을 비워내고 나의 새로운 드레스룸으로 만든다든가, 기도방, 서재방, 게스트룸, 운동방, 멀티미디어방,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을 비워두는 부모님의 입장은 이렇죠. 아니, 자녀가 왔을 때 방이 없어지면은 잘 데도 없고 아유,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이가 출가하면서 그 방에 있는 물건 그대로 두고 갔는데 막상 저걸 버리자고 하니까 좀 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저 방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할 때, 자녀들이 출가할 때는 자녀들의 물건도 같이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재구성할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주 기간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고객님, 어머님 혹시 이 집이 마지막으로 거주할 집이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사 안 다니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요, 가구를 구입하거나 가구를 버리거나 재구성할 때는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인테리어나 무조건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생활해야 될 집은 어떤 가구가 필요한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셨거든요. 가끔 노부부의 집에 가면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집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구 구입에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키 큰 가구나 너무 높은 가구는 부모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번에 하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리를 젊은 분들도 하루에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꺼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 정리를 하루에 한다? 그것은 청소는 가능하지만 집 정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체력 소모가 많이 있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버릴까 말까,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이건 쓰는 거야, 쓰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때로는 들어야 되고 버려야 될 무거운 물건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죠.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싸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녀분들과 정리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너무 잔소리해요. 아우, 자녀들이 막 무조건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정리의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정리의 연습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의 기준도 없죠. 버리는 기준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건 필요한 거야, 자녀는 그게 왜 필요해, 버려 하는 서로의 결정 앞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비난하거나 함부로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한여름같이 더울 때는요,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이렇게 선선할 때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책 위에 쌓여있는 먼지, 박스에 쌓여있는 먼지, 옷장 안에 쌓여있는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선선할 때 정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방 정리해야지, 주방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일이 큽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부터 정하실 때요. 약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약 매일 드시는 약 있으시죠? 약 정리할 때도요. 중요하게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혈압, 골다공증 약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당뇨약 같은 경우 매일 체크하고 매일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매일 꼭 3번, 2번 먹어야 될 약을 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 연고나 머리 아픈 약, 가끔씩 먹어야 되는 약은 따로 비상약을 구분해 주세요. 그렇게 약 정리 먼저 해 보시고요. 가방 정리, 지갑 정리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정리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화장대 서랍 한 칸 정리, 서랍 한 칸 정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 나에게 꼭 필요한 공간, 내가 매일 쓰는 공간 하나하나를 시작하다 보면 공간이 확장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자기를 저는 깔고 가방 정리할 때 아주 가방을 다 쏟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우리 보자기 많이 모아 두시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면 꼭 있는 것이 보자기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자녀분들 김치 보낼 때 싸서 보내면 아주 좋다고 보자기를 50장, 60장씩 모아 두십니다. 그거 모아 두시지만 말고요.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요. 가방을 그냥 거꾸로 시원하게 다 쏟으세요. 먼지까지 탈탈탈탈 털은 다음에요. 영수증은 버리시고요. 당연히 먼지 다 버리셔야죠. 거기 오래된 사탕 같은 거 다 버리시고요. 가방 속에 꼭 두어야 될 거, 손수건, 지갑, 안경, 볼펜 이런 것만 딱 담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이 바뀌어가는 경험이 아마 성취감도 생기고 되게 흐뭇하실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4번째입니다. 물건의 위치 선정입니다. 사실 물건의 위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젊은 분들이 집을 정리할 때는 보기 좋게 예쁘게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의 집 정리는요.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는 것이 인테리어야. 꺼내면 너무 지저분해. 자녀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희 어머님 집 가서 아무것도 좀 꺼내놓지 마세요. 좀 가스레인지 위에 다 꺼내놓지 마세요.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는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구 위에 꺼내두지 않는 것이 잘 정리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의 집은요, 편리해야 돼요. 아마 60년, 70년 평생 살아오신 습관이 한순간 바뀌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스레인지 위에 양념을 다 꺼내놓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는 불을 켜는 공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식용유나 조미료들이 뜨거운 불 옆에 있다 보면은 녹기도 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머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건이 꺼내져 있어야지 찾기 쉽지. 안에 들어가면 못 찾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물건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 안에 조미료가 있다면요. 서랍만 열면 식용유부터 간장부터 식초부터 액상, 가루, 조미료가 다 나눠져 있다면요. 양념 위에 조미료 이렇게 다 써 있다면요. 설탕, 소금, 구운 소금 이렇게 써 있다면요. 한 번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꺼낼 수 있겠죠. 물건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꺼내놔야지만 찾기 편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